주식 투자를 하면서 복리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복리 효과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다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는 아주 쉽겠죠. 하지만 아주 소수만이 진정 복리를 이해하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관심 종목인 제주은행과 율촌화학이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주면서 각각 12%, 8% 이상 상승했지만 저희 계좌에서는 하루 급등의 수익률이 월등히 상승했습니다.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주식을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주식을 보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 함께 저와 가벼운 산책을 떠나볼까요? 투자는 한 가지 측면만 보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대중 심리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야 하는 투자는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 아는 엄청난 성공 투자를 거둔 성공 투자자들이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대중 심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다름 아닌 대중 심리이기 때문인데 이 대중 심리가 때로는 주식을 크게 상승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크게 하락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중 심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언론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는 정보보다 소음일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뉴스를 잘 해석하면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시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시작하면 상승 추세로 돌아서서 서서히 상승을 하다가 대중의 심리로 인해서 더 큰 상승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락 추세로 돌아선 종목들은 더 무섭게 하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기 변동성을 이겨내고 큰 수익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을 견뎌내는 힘은 그 종목에 대한 믿음과 비중 조절, 또 현금 비중입니다. 투자를 하기 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발굴한 회사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나의 자금은 얼마이고 운용 가능 자금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발굴한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과 금액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투자 비중을 정하는 것인데 이 투자 비중은 투자자의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분산을 할지, 집중해서 종목을 압축할지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결정해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투자에 대한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을수록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을 낮추어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투자 실력이 뛰어나고 많은 공부를 통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실력이 쌓여도 다양한 종목을 분산 투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절대로 한 종목에 몰빵 투자나 적은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서는 단기 변동성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최소한 10종목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하고 현재 주식의 가격이 현재 가치보다 저렴할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인데 이 미래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현재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발전이 없다면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고 최악의 경우에 경영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주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종목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선택이 100%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한 종목이 상장 폐지되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운용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 정도의 위험을 감내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종목을 분산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에서 리스크를 한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다양한 관점으로 고심하여 회사에 얼마를 투자할지를 고려해서 정해야 합니다.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어야 합니다. 저는 리뷰를 준비할 때 그 종목에 대한 저의 판단과 차트 분석, 수많은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 중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을 골라 종목에 부합시켜 대사를 작성하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할인지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대체로 회사가 가진 기본 자산이 많으며 펀더멘탈과 주가가 일치하지 않아 저렴하게 거래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중에게 인기가 없을 때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분할 매수로 매집을 해나갑니다. 시간이 지나 대중들이 종목의 가치를 알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저도 정확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걱정할 만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나누어서 매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 충분히 매집하지 못한 종목이 올라가 버리면 올라가는 대로 피라미딩을 하며 모아갈 수 있고, 충분한 매집 기간을 주는 종목이라면 여유를 갖고 매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중들은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에 과민 반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궁금하고 걱정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라면 손절을 하거나 약간의 수익의 익절을 선택해버립니다.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은 시장에 상장 후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림지주는 자회사로 페노션, 제일사료, 하림, 선진, 팜스코, NS쇼핑이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으로 깊은 눌림목을 형성한 후 천천히 방향을 돌려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추세를 잘 관찰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은 결과를 줄 것입니다. 다음은 CJ ENM은 종합유선방송사업과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 공급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CJ ENM은 미디어 사업, 커머스 사업, 영화 사업, 음반 사업으로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 채널 사업자로서 현재 TVN, 엠넷, OCN, XTVN, 투니버스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 회사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 콘텐츠 제작 등을 영위 중이며, 커머스 사업은 라이브 TV, T커머스, CJ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19만원대의 단기 고점을 형성한 후에 7만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일정 부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19만원이 완전한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일정 수량을 보유한 후 시세를 잘 관찰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시세가 하락 추세로 바뀐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손절로 대응을 한다거나 손절을 하지 못했다면 일단 보유한 상태에서 시세를 관찰하며 추가 매수할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 추세를 만들 때 9만원에서 10만원 초반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저도 추가 매수로 수량을 늘렸습니다. 이남수 키움증권연구원은 국내 1위 콘텐츠 사업자를 넘어 글로벌 미디어 제작사로서의 확장성과 전사 실적 레벨업시키는 음악의 도약은 CJ ENM의 핵심 포인트로 봤으며, 거시경제 불안에 대응할 효율적 비용 전략 강화, 중국 리오프닝 및 한한령 해제 기대감 등 실적을 개선시킬 포인트도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포기하기보다는 잘 전략을 짜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입니다. 금융주의 경우 올해 말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이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기준금리는 0.25%포인트를 금리 인상하며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뉴스에 흔들리다 보면 절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주의 경우 고배당 종목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둔 상황이라면 적어도 몇 년 정도는 배당금으로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편이 마음 편하게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면 말은 달라지겠죠.
우리나라 금융주의 경우 너무나도 저평가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담아둔 상태에서 몇 년 정도 배당을 받으면서 보유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휴메딕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작은 흔들림에 많이 흔들려 합니다. 27,000원에서 8,000원 부근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매물대 소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일주일 정도 음봉이 형성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은 아무리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삼천리나 다우데이터 같은 종목도 차트를 자세히 보면 올라가는 중간중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물론 휴메딕스는 그렇게 엄청나게 상승한 종목은 아니고 이제 막 바닥에서 조금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 흔들림에 동요돼서는 절대로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메딕스는 히알루론산과 PERM을 활용한 전문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용 시술인 필러와 보톡스 화장품 등의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을 외쳐왔지만 드디어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왔습니다. 리오프닝 효과로 매출과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투자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종목 분석이 힘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만드는 자료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관심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유료방송과 인터넷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회사를 통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ENA 채널을 통해 우영우, 신병, 나는 솔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ENA 채널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 HCN과 합병을 완료해 유료방송 1위 사업자가 되었고 KT의 콘텐츠 자회사 스튜디오 지니와 스카이라이프 자회사 스카이TV는 합병 예정으로 합병 후에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지배하게 돼 KT의 콘텐츠 사업의 천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현대 HCN과 합병이 완료해 유선방송 1위 사업자가 되었고 KT의 컨텐츠 자회사 스튜디오 지니와 스카이라이프 자회사 스카이TV는 합병을 완료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합병 후에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지배하게 돼 KT의 콘텐츠 사업의 천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카이라이프의 PBR은 0.5, PER은 6.7으로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ENA 채널의 성장이 예상되고 현대 HCN과 합병 이후 마케팅 비용 증가로 매출에 비해 이익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정상화된다면 이익도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스카이라이프 하면 모두가 예상하는 원판의 위성방송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차트를 보면 상장 후 지속 떨어지면서 주가가 10분의 1 토막까지 떨어졌습니다. 투매 이후 일부 반등했지만 현재도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이유는 주가가 소외되어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콘텐츠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유선방송 1위 사업자로서 확보된 고객의 가치가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KT와 같은 이익이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준다면 서서히 주가가 저평가 구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독자분들이 모두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남은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